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이 되겠네요. 2월 21일은 어찌 보면은 이게 인류 역사의 커다란 그 이제 그 전환점이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제 하나의 그 선언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바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에 의해서 집필된 어, 공산당 선언이라는 일종의 그 강령과 비슷한 문헌이 처음으로 나온 출판이 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글쎄 참, 지금은 바로 이 시장 경제와 공산주의라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아주 대치되는 그런 그 이념의 어떤 경쟁 구도와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인류가 살아가고 있죠. 마치 그 이제 자유진영과 그다음에 공산진영이 싸우듯이 그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와 아, 이 공산주의 이렇게 서로 그 이제 맞붙는 그러한 그 어떤 이념적인 대결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비춰지고 있어요. 음, 결국은 그 공산주의를 처음 어, 시연을 하고 그 공산주의 이 세력을 확산시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던 소련이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았죠. 멸망을 했습니다. 해체가 된 거죠. 멸망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그 소련의 어떤 그 계략적이고 실질적이고 대체적인 그 이제 실체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지금의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 마치 그 소련이 공산주의의 그 종주국 같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문을 닫고서 지금은 공산주의의 뭐 태도와 같은 역할을 바로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웃기는 말입니다, 사실은. 중국도 개혁 개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상당히 그 이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그 기능을 뭐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자본의 주인이 예, 공산당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권력과 자본 그것을 틀어쥐고서 이제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산당 선언은 지구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 영향 속에서 그 아래에서 인류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 그런 일종의 그 어떤 이념이고 강령이다 그런 얘기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집필한 공산당 선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론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개념적으로 그들이 말한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산당 선언 한자로 보면 뭐 우리 뭐 평상시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한자죠. 공산당 선언.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독일어겠죠. 예, 다스 코무니스티쉐 마니페스트 코뮤니스티쉐 마니페스트 데어 커뮤니스티션 파르타이 공산당 선언이라니 이 마니페스트라는 것이 이제 선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세 번째는 영어네요. The Communist Manifesto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음, 하여튼 독일어와 영어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음, 글쎄요 이게 뭐 물론 뭐저 마르크스도 뭐 음, 이게 결국은 러시아 쪽에 영향을 이제 나중에 끼쳐서 이제 소련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음, 참 이상하죠? 그걸 정작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이제 음, 레닌에 의해서 이제 그 소련이 받아들인 거죠. 참 신기한 겁니다. 자, 그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가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서 집필된 공산주의자들의 최초의 강령적 문헌으로 1848년 2월 21일 바로 오늘 첫 그 출판이 됐네요. 프리드리 엥겔스에 대해서는 한번 언젠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엽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무대에 등장한 프로레타리아에게 그의 역사적 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적 지침을 확립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1847년에 우리 두 사람이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을 이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최초의 그 인제 어떤 이제 출판이죠. 그것을 1848년 2월 21일 오늘 인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 그래서 저희 중학교 3 학년 때인가 인제 그 담임 선생님이 인제 제 친구의 처외삼촌 그랬던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회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를 설명을 이제 하시는데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이게 풀로 죽 써 먹는 사람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풀로 죽을 써서 먹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그렇게 기억을 하라. 그러고 부르주아는 배가 불어 터져 갖고서 인제 뭐 시큰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부르주아 배가 부르주아 부르라 인제 이런 의미이니까 부르주아는 인제 가진 게 많고 배가 부른 사람 음 그렇게 기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 그야말로 기억이 나네요. 네. 세 번째 볼까요?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동선원이 강령으로 채택이 되었다. 음. 이 참 그 같은 그 선언을 인제 강령으로 채택을 했다는 얘기가 강령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엄격한 룰로서 '모두 지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도 그 인제 무슨 아로테시 이 집회에서 보면 꼭 인제 집회 시작할 때 아로테시 강령을 낭독을 합니다. 이제 그렇듯이 이 공산주의자들도 이 공산당 선언의 내용을 갖다가 강령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생산 방식이 사회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며 정치와 사회적 사상의식이 기초로 된다는 유물사관의 원리가 동선언에 천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회제도의 성격을 규정짓는 건 생산 방식이다 이거죠.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음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는 어떤 노동자의 노동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회제도가 인제 규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구분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 사회적 사상의식 즉 이념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 이해도 있지만 마르크스는 의 불가피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이것도 조금 그 아이러니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거 보면 이제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 모순 덩어리다. 그리고 인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하는데 정작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네요. 사실은 공산주의를 그 인제 시작한 소련이 결국은 70여 년 만에 인제 결국은 문을 닫죠. 예. 그리고서 지금의 인제 러시아가 인제 탄생을 한 겁니다. 뭐 탄생이나마나 뭐 그 나라가 그 나라죠. 뭐 대부분이 러시아가 그 인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음 그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에 개입함으로써 변혁을 꾀할 여지가 있다고 믿었다. 음. 그다음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모순을 가지고 나락으로 향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이후의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예. 마르크스는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즉 마르크스주의를 표현할 때 필연성이나 불가피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일종의 그 자본주의가 멸망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음 그냥 그 뇌피셜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희망사항은 희망사항대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그 반대로 끝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분명히 공산주의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고 그 종주국은 인제 문을 닫았는데 지금 뭐 미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가 인제 심오화되다가 보니까 음 점점 그 파퓰리즘에 인제 그 휩쓸리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인제 분배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분배 쪽을 그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정말 그쪽으로 이렇게 음 '휩쓸려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도 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물론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됐든 마르크스의 주장은 그렇고 우리 현실은 지금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강령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포함하여 무계급 사회를 겨냥한 일련의 행동을 권장하였다. 뭐 어찌 됐든 생산 방식이 그 어떤 사회 구조를 그 규정한다라고 인제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생산을 위해서 노동력을 투입하고 그야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 없는 계층 프롤레타리아고 그 물건을 팔아 갖고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배에다 그 배가 이렇게 잔뜩 불러 갖고 부르주아죠. 불러서
기름을 잔뜩 그 배 주위에 두르고 사는 베들레헴 같은 그런 그 계급이 이제 또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어,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 결국은 이제 무산 계급이 이제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갖고 무계급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제 그것을 자꾸 그런 행동을 권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자,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남미 등의 사회주의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예, 러시아가 결국은 이제 그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이 전부 그 우선 국가로서 이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남미도 어, 사회주의 이 열풍이 엄청 불었었죠. 종속 이론 같은 것들을 그 내세우면서 이제 남미는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엉망이 다 됐죠. 소련은 결국은 해체가 됐고 문을 닫고 해체가 되고 동유럽은 전부 우선 국가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저 사람들이 저 국가들이 지금 택하고 있는 그 경제 제도는 자본주의예요. 시장 경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eful idiot라고 그러죠. 아주 쓸모있는 바보들에 의해서 이상한 짓거리가 아주 엄청나게 성행하는 게 요즘에 에, 대한민국 사회 아닌가. 그리고 뭐 미국도 그런 그 움직임이 있어 보여요. 응? 뭐참 그 얄팍한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 못지않게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그 하나의 또 커다란 기둥이었으면 역시 중국이죠. 그러나 중국도 결국은 개혁 개방이라고 해서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 이제 취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정치 권력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잡고서 독재 정치를 이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뭐 알 수 없는 게 이제 인간 세상이죠. 정말 어떻게 변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공산당 선언이 어떻게 전파되는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서문에서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 덴마크어 판 등으로 번역이 임박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던 얘기죠. 다 번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948년에 스웨덴어판이 나왔고 1850년에 영어판이 출간했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현존인데 현종이라고 제가 오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어로 번역되어 대대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1871년 이후 그리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직전에는 국제적인 러시아 혁명이죠. 이미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음, 그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공산당 선언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대 중반 이후에 그때부터인데 특히 이제 1960년대하고 70년대는 이제 미소 사이에 미소 간의 그 냉전이 있었죠. 그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전파가 됐습니다. 요새 얘기하는 지식인을 대상이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쓸모 있는 바보들이다라는 얘기죠. useful idiot. 정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대학 교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당히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있는 사람이 뭔가 사회를 움직이는 역할을 분명히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은 이상하게 이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막 이제 어, 전파가 돼 나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쓸모 있는 바보들아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소련이 그걸 증명해 줬듯이 중국이 개혁 개방을 채택했듯이 결국 공산주의 이론은 현실에 맞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배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교훈을 우리가 눈을 많이 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런 것을 그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그 강남 좌파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이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그야말로 부르주아 계층인데 부르주아 계층인데 그게 프롤레타리아에서 타도가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정말 이상한 그런 그 이제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 음, 결국은 공산이라는 게 서로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라는 얘기인데 공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봐도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뭔가 힘 있는 자가 더 갖고 유능한 자가 더 많이 갖고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뒤집어 엎느냐라는 얘기죠. 결국 뒤집어 엎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이 결국 그들이 결국 이제 이 권력을 갖고 부를 거머쥐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내의 부르주아 계층이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을 보면 그건 알 수 있죠.
아주 그 공산당 유력한 그 권력가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일반 그들이 말하는 인민,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 일반적으로 보는 그 시민들은 정작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그런 상태로 계속 그 살아갈 수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요, 진짜. 어찌 됐든 정치와 사회를 공부하기 위한 고전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다. 이 공산당 선언이. 사실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을 막 번역을 해서 인제 읽고 그러지만은 음 제가 공부를 했던 1970 년대 이때 저런 책을 갖고 있으면은 뭐 자본론이나 공산당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바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반공법,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인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산당 선언 남경태가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강유원의 고전 강의 공산당 선언 그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운동 공산주의 선언 박찬종.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찬종 변호사가 아니고 동명이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인제 처음 그 어 발간이 됐을 때 그 표지로 보여집니다. 커뮤니스티schen 파르타이 공산당이네요, 공산당. 여기다 마니페 마니페 마니페스트 마니페스트 다스인가요 이게?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다스가 아니라 됐을 것 같은데. 또 올라가 볼까요? 대어네요, 대어. 예 이게 독일 말은 뭐 이게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소유격이 영어에 뭐 오브 붙여 갖고 이렇게 앞을 수식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쪼끔 고런 부분이 영어하고 다릅니다. 네. 그 구성을 한번 볼까요? 머리글과 4 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 머리글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역사적 정치적 수사로 곧잘 인용이 됐다. 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유령이네요. 그야말로. 글쎄요. 이거 유럽에 떠도는 게 아닙니다. 지금 21 세기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어요, 지금. 자, 제1 장. 부르주아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아까 배가 부른 사람과 프로 죽서 먹는 사람 이렇게 인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번 내용을 쭉 나중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2 장은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그다음에 3 장은 사회주의 문헌과 공산주의 문헌.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내용들이 인제 있습니다. 음. 기독교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 보수적 사회주의, 사변적 사회주의와 같은 기존의 사이비적 사회주의 조류들을 비판했다. 이게 나오면서 기존에도 인제 저런 그 뭔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이념적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사이비 가짜다. 진짜가 이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내보여 준 이 공산당 선언이다라고 해 갖고서 저런 사회주의적 사회적 조류들을 갖다 인제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 장에 보면은 각종 반정부 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인제 태도가 있는데 각국 공산당들의 기본적인 혁명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다. 공산당 선언은 국제적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이룰 것은 족쇄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부르주아 즉 자본가에 의해서 인제 다 족쇄로 묶여 발이 묶여 있는데 이걸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는 그 족쇄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그러니까 족쇄를 풀고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서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쓸 거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로 끝을 맺는데 진짜 없는 것 없는 사 없는 그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어요 진짜. 그야말로 사탕발림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은 없더라는 얘기예요. 자 당대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직후 유럽에서 발생한 민중봉기는 공산당 선언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당대의 혁명적 시대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급진적으로 드러낸 문건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뭐 그 유럽 이게 유럽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어 민중봉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민중봉기라는 게 꼭 공산당 선언하고 관계가 되지는 않은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민중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저런 생각에 목말라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1871년 파리 코민은 공산당 선언의 직접적 결과는 아닐 수 있어도 파리 코민이 공산당 선언의 정신적 자식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엥겔스의 말대로 파리 코민은 노동자 계급이 사회 전체를 노예 제도에서 자유롭게 정치 사회적 해방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한 세계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이행 연습이었다. 네.
글쎄요. 뭐 그런 흐름도 뭐 맞는 것이지만은 이제 자신들이 제창한 이론에 자꾸 이제 사회 현상을 두드려 맞추는 것도 맞아떨어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81년 공산당 선언에 나타난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한 독일 사회민주당은 국회의원 12명을 당선시킴으로써 엥겔스는 이를 두고 프롤레타리아가 가장 이룩한 가장 눈부신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뭔가 이게 음, 정치적으로 음, 국회의원 12명이니까 뭔가 권력을 얻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이 전체 사회주의 문헌 가운데 가장 널리 유포되고 가장 국제적인 작품이며 시베리아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모든 나라의 수천만 노동자들에게 인정받는 공동 강령이라고 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틀린 말 아니죠. 예. 어느 정도 실현이 됐나 볼까요? 마르크스는 1882년 공산당 선언의 러시아 개정판에서 러시아에서의 혁명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은 성공을 했죠. 1917년 10월 혁명, 러시아 혁명, 공산당 볼셰비키 혁명에서 최초로 그 이념적 강령을 밑에다 깔고서 혁명이 성공한 게 바로 음, 저 러시아 혁명이죠. 그게 결국은 소련이 탄생하는 겁니다. 소련 탄생에 대해서도 언젠가 다 한번 그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사태는 역전이 됐다. 예, 레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다음에 그 마련해 놓은 걸 고스란히 거머쥔 게 스탈린이죠. 스탈린, 우리에게도 굉장히 그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예견했던 개인들이 자유로운 발전이 만민의 자유 신장의 조건이 되는 사회가 도래하지가 않았다. 결국은 어, 마르크스는 정말 순수하게 그 공산당 선언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음, 개인의 발전과 자유 그리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가 될 거라고 이제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런 결국 결과적으로는 오지 않았고 결국은 70년 뒤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독일에서도 1919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한 봉기가 발생을 했고 총파업 투쟁은 전국적으로 뒤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룩셈부르크는 노동자여 행동하라. 용감하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행동하라는 고아의 혁명을 시도를 했으나 이제 진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영국도 한때 공산주의가 침투를 했었죠. 음, 그러나 글쎄요, 뭐 사회보장제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영국도 아주 심도 있게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뭐쭉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어, 저런 길로 빠지지 않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가를 유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8 혁명기. 이게 굉장히 유명한 혁명이죠. 6.8 혁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번 제가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6.8 혁명은 10년에서 20년간 이상 세계를 뒤흔드는 여파를 끼쳤는데 이는 공산당 선언의 평등 이념이 확실한 복귀적 확장이다. 신좌파는 구좌파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 정치적 경제적 착취를 강력히 이제 반대했다. 즉 공산당 선언의 복귀를 의미하는 거라는 얘기죠. 글쎄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야 무슨 그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어, 노동운동을 하는 그 노조 집단에서 하는 그 짓들을 보면은 뭐 공산당 선언으로 복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동시에 착취 개념을 무한정 확장함으로써 공산당 선언을 한층 발전시켰다. 결국은 부르주아 배부른 사람, 그다음에 그 배부른 사람들이 그 아까 생산 그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의 그 노동력을 갖다 정말 거기다 다 투입을 해 놓고서 음, 착취를 해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개념을 확장을 지금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이 그들로 봐서는 진짜 절대적인 강령이고 오히려 그걸 더 한층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6.8 혁명기에 맞이를 한 거고 음, 지금은 오히려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문화적, 관료적, 인종적, 성적 착취 등의 아동학대까지 거의 모든 사회 문제와 불평등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이 사회는 뭐 두 가지 관점으로 보죠. 크게 보아서 기능주의적 관점이 있고 갈등 이론이 있는데 결국은 저 갈등 이론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러면서 이 세상은 자꾸 변화 발전되어 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늘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반면에 기능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회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도 발전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글쎄 제가 보면은 일부는 둘 다 맞습니다. 일부는 또 일부 또 보면 둘 다 틀려요. 자, 경구가 있습니다. 뭐 경구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어린아이들 경비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산당 선언이 나오면서 소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인제 일종의 어록이죠. 여기서 17 번부터 제가 쭉 41 번까지 이렇게 어 소개를 했는데 뭐 이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상당히 그 선동적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제 공산주의자들은 보면은 목적을 위해서 뭐 모든 게 다 수단이죠. 참 어떤 때 보면 이제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인간의 목숨도 어 그런 그 수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상을 보면은 스탈린이 에 레닌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그 인제 물려받은 뒤에 소비에트 연방을 건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앞서서 나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을 하고 그야말로 전투를 벌이고 그러다가 많이 죽고 그랬어도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인제 뭐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공멸 쪽으로 가는 것이 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실천했던 나라의 어떤 종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소련은 멸망했지만은 중국이 아주 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세월이 가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물속에서 인제 예 시원하게 이제 바라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물론 상당히 그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은 요것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제가 몇 말씀 드린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걸 좀 기회로 해서 많은 공부가 진행이 됐으면 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소련은 해체가 됐죠. 그 우위성 국가들 다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 취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입니다. 결국 공산주의 시도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만 음 권력가들만은 또 무한의 부와 힘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세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과 말과 행위를 쫓는 자들이 있죠. 네. 그들을 바로 우리가 쓸모없는 바보, useful idiot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쓸모 있는 바보들은 주로 지식인층에 있어요. 그 지식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은 희생만 당할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성찰 우리가 고뇌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세계 모국어의 날이네요. 작년 2월 21일 그 제가 방송해 드렸던 요 내용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